자, 5강에 3번 들어갑니다. 나의 비즈니스 파트너. 그래서 이렇게 딱 찰스랑 아이랑 2명 나온 거 보니까 뭐 동업을 한 것 같네요. 2명이서. 자, 우리 2명은 주어, 동사 embrace, 포용하다, 수용하다, 인정하다. 네, 그리고 경영이나 경제에서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야. 오른쪽에 있는 목적어가 servant leadership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냥 servant가 뜻이 뭐야? 하인, 노예, 종 이런 단어잖아. servant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영어 단어로 servant leadership 이렇게 나오면 요 있는 단어랑 똑같은 건데 내가 갑질을 하는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섬기는 그런 리더가 되겠다라는 게 servant leadership이라는 단어입니다. 모범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요 단어에 섬기는 리더십이라는 servant leadership이라는 단어만 알아도 지문의 주제는 바로 나오긴 합니다. 내용은 별로 안 어려워, 이 지문. 어법은 조금 있어가지고 몇 개 체크를 많이 할 겁니다, 이 지문은. 자,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섬기는 리더십의 그런 개념을 포용을 했답니다. 접속부사 in other words는 앞문장과 뒷문장이 가감없이 그냥 완벽하게 똑같은 얘기를 한 번 더 할 때 쓰는 거죠. 진짜 똑같은 얘기. servant leadership을 그대로 얘기를 할 겁니다. 즉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어떤 것들도 우리 동업자, 우리의 benefit 아래에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 뭐 우리 아래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죠. 직역을 하면. 자, 우리의 아래쪽에 아무도 없다라는 얘기는 조금 바꿔서 nothing이라는 주어로 쓰고 있지만 이 글쓴이의 의도는 아무도 없다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제일 어디에 있다? 아래에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쵸? 우리가 제일 아래에 있다. 자, 요 친구도 수거를 한번 손으로 쓸까요? lead by example. 이렇게. 모범이 되다라는 수거입니다. 우리는 표본을 가지고 lead, 이끌었다라는 얘기가 내가 본보기가 되어서 사람들을 이끈다는 얘기입니다. 롤모델이 된다고. 자,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가 모범이 되었고 그리고 업무를 수행을 했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4번 문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약간 웃긴 에피소드 같은 겁니다. 느낌이. 그래서 약간 발생한 웃긴 일이 혹시 우리 가게에 새로운 판매 사원분이 우리 가게로 came into 들어오게 됐어. 만약에 우리가 여기 지금 베이커리인 것 같은데 빵집이면 야 우리 회사 밀가루 써주세요 라고 아니면은 우리 회사 코카콜라 써주세요 아니면 우리 회사 펩시 써주세요 라고 이렇게 영업하러 오신단 말이야. 네. 네, 그렇게 영업사원분이 들어왔을 때 영업사원입니다. 그 영업사원분은 일단 1차적으로는 look around 주변을 많이 돌아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능에서도 이제 굉장히 빈번하게 나오는 스타일의 어법 문제. 여기 있는 notice. 이 친구가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컴마의 개념을 좀 살펴보면 여기에 접속사 when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컴마는 두 개의 문장을 뭐 해주겠다라는 컴마야. 연결해주겠다라는 컴마죠. 컴마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네, 근데 이제 여기 around 뒤쪽에 있는 이 컴마 이렇게 연결의 컴마가 쓰였기 때문에 여기 있는 컴마가 많은 친구들의 눈에는 문장을 뭐 하겠다라는 끝내겠다라는 컴마처럼 많이 보일 겁니다. 일단 초반에. 네, 그렇게 되면 문장을 끝내는 컴마 오른쪽에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문법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분사밖에 없죠. 그렇죠? 문장을 끝내는 컴마 오른쪽에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문법은 분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notice라고 하는 이 친구의 어법상의 라이벌이 바로 분사로 noticing. 이 친구가 라이벌이면 조금 많이 함정에 빠질 만한 어법 문제야. 네, 이 친구가 없었다면 진짜로 noticing을 써야 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있기 때문에 분사 noticing을 쓰면 안 되죠. 그게 누굽니까? 저기 멀리에 조금 동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and or but이라는 등위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컴마는 문장의 끝에
끝내는 컴마가 아니라 문장을 뭐 해주는 컴마로 변신합니까? and 때문에 연결하는 컴마로 다시 바뀌는 거죠. 그쵸? 이학년 때부터 이거 1학년 때 수능에서 나오면 일단 1차적으로는 좀 많이 틀리는 문제고 해가지고 문장의 생김새를 우리가 연구를 많이 했는데 접속사가 있어서 두 문장이 연결됐건 접속사가 없어서 한 문장으로만 쓰였건 어쨌거나 문장의 끝 마침에 컴마를 찾는 게 중요해. 네, 그랬을 때 여기 앞쪽 문장에서 분명히 뭐 A라고 하는 대상이 하나가 있을 거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컴마 뒤쪽에 B라는 걸 쓴다. 그리고 여기가 진짜로 문장이 끝이 났다. 라는 문장의 그림으로 오게 되면 여기 B 자리는 뭘 써줘야 되는 자리입니까? 네, 분사를 써서 구의 형태로 A라는 문장과 연결을 해줘야 되는 B를 써줘야 되죠. 그쵸? 네, 그치만 이제 문장의 생김새가 동일하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는 건데 A라고 하는 1번 문장, 1번 대상이 나오고 똑같이 컴마 다음에 B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 B 자리를 이렇게 분사를 쓰라는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참 뒤쪽에 수능 29번에서 마음먹고 어렵게 내면은 and 같은 게 한 두 줄 아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한참 뒤쪽에 and or but과 같은 등위 접속사가 있으면 여기 B는 분사를 쓰면 되는 자리가 아니라 뭘 써줘야 되는 자리가 됩니까? 여기 긴 문장에서 A를 찾아도 됩니다. 근데 A를 찾는 거는 긴 문장에서 단어 하나를 찾아야 되니까 한 5초 정도 더 걸릴 수 있어서 선생님의 방법은 and 바로 뒤쪽 단어 누구랑 매칭을 시키는 게 시간상 빨라 이렇게 C를 찾는 게 제일 빠르죠. 그쵸? 여기 앞쪽에 문장의 생김새가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B 자리가 제일 좋은 문제가 됩니다. 근데 여기 B는 분사구를 쓰려고 했다가 뒤쪽에 and or but을 보게 되면 아차 하면서 분사를 다시 C라는 친구랑 등위로 바꾸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어법 문제가 앞쪽을 보면서 푸는 게 많거든. 진짜로. 그래서 이런 문제가 처음에 1학년 때나 2학년 때 좀 틀리는 게 여기 B라고 하는 친구를 결정하는 것은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있기 때문에 은근히 많이 놓치죠. 어법 문제를. 자, 여기 문장은 사실 문장이 되게 짧기 때문에 A라고 하는 대상을 좀 찾기가 쉽습니다. look이 A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notice가 두 번째, and 다음에 assume이라는 동사가 세 번째 이렇게 동사 짝짓기가 되는 자리가 되겠네요. 문법 세 문 다 체크했습니다. 됐죠? 지웁니다. 자, 그 세일즈맨이 판매 사원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일단 우리 매장을 1번을 look around 둘러봅니다. 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알아차리는데 노티스의 목적어 내 동업자가 뒷분사로 꾸밈을 받아서 구석을 polishing 청소를 하고 있는 동업자를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and는 조그만 and로 목적어 짝짓기의 and인 거죠. 그리고 나를 발견하는데 똑같이 뒷분사가 꾸며서 밀가루로 막 둘러싸여져 있는 덮여 있는 나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가게 안에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은 막 청소를 하고 있고 한 명은 밀가루 범벅이 되어 있어. 그러면은 세일즈맨 분이 들어와서 and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할 동작은 assume 가정을 하게 될 건데 접속사 때 생략해서 오늘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가게에 decision maker 즉 사장님이 was not present 안 계시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둘 다 너무 직원들처럼 보이니까. 상황이 이해됐죠? 자, 그렇게 되면 그 세일즈맨이 이제 우리한테 건네줍니다. whatever이라는 복합관계 대명사 절이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hand off의 목적으로 쓰여져야 되니까 명사절에 whatever로 쓰였네요.
그가 우리 가게에 우리한테 나한테 사장인 나한테 판매를 하려고 했던 것이면 무엇이든 그게 뭐 달력이든 뭐 밀가루든 비닐봉지건 포장지건 어떤 거든지 나한테 건네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세일즈맨이 말하기를 혹시 이거 사장님한테 좀 전달해 주시겠어요? 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무슨 상황인지 이해되죠? 그쵸? 네, 나랑 동업자가 너무 솔선수범을 보이는 근무를 했기 때문에 사장이라고 잘 못 알아봤던 해피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자, 굉장히 좀 지저분하고 치사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의 셈이 조금 한 가지만 체크하고 갈게요. 여기 있는 whatever이라고 하는 단어 발견했죠? 우리가 그 블라블라블라에서 ever이라고 하는 게 붙어있는 복합 관계사들 요거 혹시 이런 단어로 바꿀 수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No matter 블라블라블라 요렇게. 그래서 뭐 whatever 같은 경우는 no matter what 요렇게. wherever 같은 경우는 no matter where 요렇게 꾸밀 수 있다는 거 바꿀 수 있다는 거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혹시나 요즘에 이제 학교들별로 한두 개씩 나오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최고난이도 어법 문제인데 요즘 중간 기말에 학교들별로 해가지고 그 서술형 형태로 된 어법 문제들 있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whatever의 밑줄을 딱 그은 다음에 다음 문장에서 whatever는 누구로 바꿔 쓸 수 있다? no matter what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이런 식의 선지가 나오게 되면 요거 틀렸다고 고르셔야 됩니다. 여기 no matter what 못 바꿨습니다. 오케이? 좀 치사한 문제죠. 들어본 적도 없죠, 지금까지. 막 되게 중요한 건 아니어서 수능에 나올 만한 객관식형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쌤이 수업을 한 적도 잘 없는 거고. 살짝 짧은 문장을 작문할 테니까 눈으로 조금 비교 한번 해보자. 앱으로 쓰자 똑같이. 조금 짧은 문장으로 구별점 한번 해보자. 자, 위에 문장 보시면 주어 I, 서술어 will buy, 목적어는 누구입니까? whatever you want. 이 녀석이 목적어죠. 그쵸? 이렇게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즉 무슨 라는 개념으로 사용된 하나의 단위, 집합을 우리는 무슨 사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명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명사인데 이제 you want라는 주어 동사가 다 있는 절의 형태니까 이런 걸 우리가 명사절이라고 부르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what to buy 이런 게 들어가면 명사구라고 부르는 거고요. 되셨습니까? 자, 근데 아래쪽 문장엔 주어, 서술어, 목적어 이미 다 나왔고 문장 완성됐고 그리고 위에 문장과의 가장 커다란 차이점 중에 하나가 또 뭐까지 있습니까? 이렇게 컴마까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여기 사용되고 있는 whatever you want 요 녀석은 무슨 사절 역할을 하게 되는 거야? 네, 부사절 역할, 즉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진짜 이 문장 없어도 글쓴이가 하고 싶은 메인 문장은 요거였기 때문에 아무 주제문에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요런 문장입니다. 부사절인 거죠. 구별 조금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눈으로 이 정도는 눈으로 해도 됩니다. 요거 설명을 위해서 쌤이 적은 건데 우리가 no matter 삐리리라고 이렇게 ever를 바꿀 수 있다라고 배우는데 그렇게 ever를 no matter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지금처럼 무슨 사절에서만 가능한 행동이다? 네, 부사절에서만 가능한 행동입니다. 명사절에서는 이 ever이라는 표현을 no matter이라는 걸로 전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필 여기 우리 5번 문장에 쓰인 게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명사절에 whatever이니까 이런 거는 no matter what으로 못 바꿔 쓴다는 겁니다. 오케이? 됐나? 그러면 이제 너네가 좀 센스 있게 반대로도 좀 받아줬으면 좋겠는 게 전부 다 할 수 있겠지만 내가
과대평가하는 거 아니지? 전부 다 할 수 있겠지만 혹시 수능 지문에 ever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no matter 블라블라로 시작했으면 이건 그냥 100%다 무슨 사절인 겁니까? 전부 그냥 부사절인 거죠. 그쵸? 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우 류경이 멋져. 이뻐. 필기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 우리 큐 지금 아주 그냥 큐 산소가 모자라다 지금. 공기청정기 하나 놓을까? 자 6번부터 또 우리가 봐야 되는 중간기말용 메인 문법이 하나 나오네요. 자 일단 내용만 살짝 먼저 보고 문법 좀 할게. 만약 찰스랑 내가 진짜 그냥 빵집에서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뭐 10년, 20년을 빵집 한 곳에서만 있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사업을 확장시키거나 규모를 크게 만들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프랜차이즈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사업가가 됐나 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하는 얘기는 너네들한테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맨날 너네 매장에 마룻바닥만 스위핑 뭐 하고 있어라? 청소하고 있어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일단. 아니 솔선수범이 되는 servant leadership을 보이라고 해서 365일 매장 안에서 청소만 하고 있어라 라는 얘기는 아니다. 이런 얘기라고 지금. 일단 뉘앙스는 알겠습니까? 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 모델링에서 솔선수범을 보이라는 거다. 이렇게 7번 문장 나오는 거고 문법 때문에 쌤이 일단 PPT를 하나도 안 띄우고 먼저 해석부터 했어. 일단 뭐 단어부터 눈으로 좀 먼저 확인하면 remain이라는 표현을 비동사랑 100% 똑같이 네, 이렇게 오른쪽에 보어가 없으면 remain을 일형식으로 있다. 그리고 오른쪽에 형용사 같은 걸로 보어가 있으면 remain을 이 형식으로 뭐뭐이다 라고 공부하는 게 제일 좋은 remain의 방식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이것도. 자, 일단 단어 뜻부터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거 하려고 한 겁니다. 가정법이 쓰였네요. 왜냐하면 나는 1년 365일 가게 안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 문장처럼 확장을 못 시켰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확장시켰거든. 그러니까 가정법이 만들어졌어 지금. 자, 가정법에 if가 있는 가정절 쪽에 지금 시제 뭐 쓰고 있습니까? had pp를 쓰고 있죠. 그쵸? 필기로 해서 한 칸 내려서 좀 할게. 자, if라고 하는 게 사용된 가정절 쪽에 이 문장의 시제가 지금 had pp가 쓰였다라고요. had pp. 가정절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거 지금 보고 다시 암기해도 되는데 사실 이 식이면 너네 머릿속에 바로 있어야 돼. 가정절에 had pp가 쓰였으면 주절에는 어떤 시제가 쓰여져야 돼? 어떤 스펠링이 쓰여져야 돼? 오케이. 대답 나오네. 오케이. 대답 나오네. 조동사 would, should, could, might 상관없고요. have pp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가정법 과거 완료. 선생님이 좋아하는 거는 과거 완료라는 시제 이름 붙이기보다는 3차 가정법이라고 쌤은 좋아하는데 3차 가정법을 쓰는 방법이지 이게. 개념은 이렇게 국어적으로는 이렇게 공부하면 돼. 가정절 쪽이 지금 had pp라는 대과거의 개념이 들어갔으니까 주절을 쓸 때는 시제를 플러스 1을 해서 주절에는 무슨 시제를 쓰면 됩니까? 과거 시제를 쓴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가정법의 시제가 나오죠. 대신에 이제 한 가지 조건이 그래도 우리가 고딩인데 조동사 have pp 이게 무슨 시제를 나타내는 스펠링이라는 거 정도?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스펠링이라는 거 정도는 아셔야 되죠. 그쵸? 고딩인데 과거를 나타내는 스펠링이 1이 하나만 있다. 이거 진짜 혼납니다. 이거는. 현재 완료. 오케이? 이거는 뭐야?
과거. 제발. 조동사 have pp가 과거입니다. 쌤이 좋아하는 대로 3차 가정법. 혹은 학교에서는 뭐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이름을 쓸 수도 있고. 쌤이 과거 완료라는 표현을 굉장히 안 좋아하거든. 과거 완료라고 하면은 그냥 단순 과거랑 시제가 좀 구별이 좀 안 되는 느낌이 있어서 나는 이걸 더 좋아하거든. 대과거라는 표현을 좀 더 좋아하거든. 그러면 좀 시제가 구별이 되니까. 그래서 쌤은 이 표현보다는 그냥 3차라고 얘기를 하는 거 좋아하고. 이게 이제 고딩 때 배우는 가정법이면 2차 가정법, 가정법 과거라고 불릴 겁니다. 학교 수업에는. 스펠링 어떻게 됩니까? if. 네, 가정절. 시제 뭐 나와야 돼? 과거 나오면 되죠. 의미상 비동사를 쓸 때나 were이지 일반 동사를 쓸 때는 뭐 studied, 뭐 decided 이렇게 과거를 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위에랑 똑같이 주절로 넘어갈 때는 시간이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가정법은 다 외울 수 있어. 그러면은 2차 가정법 같은 경우는 주절 시제가 누가 나와야 되는 거야? 현재 시제가 나오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현재 시제. 근데 이제 현재 시제를 쓰되 동사의 원형의 현재 시제를 쓰는 게 아니라 조동사 플러스 원형이라는 시간으로 현재 시제를 쓰는 겁니다. 조동사 다음에 원형이 있으면 should 원형, might 원형 다 현재 시제를 나타냅니다. 네, should나 might나 could나 이런 조동사들을 can이나 may나 shall의 과거 시제다. 그딴 식으로 공부하면 절대 안 됩니다. would도 should도 might도 could도 그 자체가 현재 시제 조동사들입니다. 자, 가정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딱 두 가지 형태만 암기하면은 다 끝나고 1차 가정법은 가정법이 아니니까 배울 필요도 없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요 두 가지만 정확하게 만들어진다면 혹시나 나오는 10번 중에 가정법이 10번 중에 한두 번 정도로 나오는 이제 앞쪽은 파란색 분필 어디 갔냐? 여기 있네. 네, 가정절 앞쪽은 요걸 씁니다. 대과거를 쓰죠. 근데 뒤쪽에 주절은 뭘 씁니까? 요걸 씁니다. 그러면 개념적으로는 대과거랑 현재이기 때문에 시간을 몇 개를 뛰어넘은 거야? 계산적으로는 2개를 뛰어넘었지. 사실 있을 수 없는 문장의 형태야. 특수한 형태를 빼면 영어에서는 2단계는 못 뛰어넘어. 네, 근데 이렇게 2단계를 뛰어넘어서 요렇게 쓰는 걸 우리가 무슨 가정법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혼합 가정법이라고 하는 게 제일 마지막 가정법입니다. 혼합 가정법을 쓰는 경우는 단순해. 발생한 일이 과거에 발생했어. 조건을 거는 게 과거야. 근데 내가 과거에 걸었던 조건이 과거의 영향력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향력이 언제까지 미칠 때? 현재까지 미칠 때 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적지 마. 아니야. 요거는 그냥 문법 책에서 얘기하는 쇼일 뿐이고 우리는 스킬적으로 풀 거면은 주절 쪽에 규민이가 이제 깨어날 시간이다. 규민이가 단어력이 굉장히 좋거든. 최근에에 해당하는 단어 아무거나 다 불러봐봐. 최근에, 요즘에, 오늘날. 내가 말을 너무 어려웠나? today처럼 오늘날, 최근에, 요즘에에 해당하는 단어를 다 불러보라고. 네가 아는 거 그냥. recently, 오케이. 뭐 lately, 최근에. 아니면은 뭐 이런 거 these days 이런 것도 많이 쓰는 거 알죠? those days는 과거를 나타내는 거고 옛날에 these days는 요즘에란 뜻입니다. 네, 이렇게 부사들로 요즘에란 단어가 들어가 있는 문장 만나면 수능, 토익, 탭스 다 해서 그냥 무슨 가정법 써라? 혼합 가정법 쓰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스킬적으로. 요거 들어가면 딱 혼합 가정법 쓰라는 얘기입니다. 요거 들어가면. 유후. 오늘 하고 싶었던 가정법을 수업하네. 속이 시원하네 나는. 지웁니다. 오케이.
오케이, 상현아. had remained 라이벌 누구야? 이렇게만 공부하는 걸로 끝내면 안 된다고 했지, 쌤이. 항상 라이벌이 필요해. 어법은. 그치, 그냥 remained. 2차 가정법. 자, wouldn't have been 라이벌 누구야? 네, 오케이. not은 의미상 들어간 거니까 그냥 not 그대로 넣어주고 have pp라는 have been이 아니라 원형으로 누굴 쓰면 되는 거야. 이렇게 be, 요게 라이벌인 거죠. 학교쌤 입장에서는 여길 내도 되고 여길 내도 되고 두 군데 중에 랜덤으로 아무데나 골라서 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개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라이벌들을. 요게 라이벌들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됐지? 오케이. 어우, 속이 시원해. 진짜로. 너무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가정법이. 진짜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자, 이렇게 빵집 안에서만, 조리실 안에서만 계속 있어가지고 그랬다면 우리는 우리 사업을 확장시키지를 못했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하는 말이 너한테 야, 너도 나처럼 24시간 청소만 해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나도 청소만 한 게 아니라 사업 확장하려고 막 프랜차이즈도 알아보고 다른 시장도 조사해보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내가 여기서 이 예시를 든 이유는 It's more about modeling에서 모범을 보인다라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이라는 거죠. 애기 목적어 명사절로 잡아서 중요한 것, 그 중요한 것을 너가 모범을 보여주는 것. 마델의 애기 목적으로.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네 매장에서는 청결도나 세부적인 것들이 중요하다면, 됐나? 이거는 우리 매장에서 진짜로 실질적으로 청결도나 세부사항이 중요할 수도 있는 거잖아, 우리 매장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if는 무슨 법이 아닌 겁니까? 가정법이 아닌 겁니다.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참고로. 그리고 가정법이 아닌 문장에서 어법 문제 안 나오니까 사실 너네들은 문법에서 if만 나면 그냥 다 가정법이다 라고 때려잡아도 됩니다. 자, 중요하다면 그래도 요거는 하고 가야지. 연결된 문장이 이렇게 무슨 문장일 때, 명령문일 때 우리는 항상 여기가 주어 자리인지 동사 자리인지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to be 써야 될지 being 써야 될지 이런 거. 자, be sure that 이런 거를 꼭 확인을 하거나 확신을 해야 되는데, 사장이라고 하더라도 너가 요거는 좀 손을 한번 필게 하자 얘기들아. 우측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이 단어가 처음 보는 단어죠. 동명사 쓰는 거. not above ing. 싫어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싫어하지 않다. 즉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동명사를 쓰는 특이한 수거들은 많이 암기할수록 토익 탭스에서 좋습니다. 자, 사장이라고 하더라도 당신이 the work, 그 업무를 하는 것을 싫어하지, 거절하지 않아야 되고, 한 번 더 동명사 피칭 짝짓기에서 너가 직원들한테 협력을 하는 것을 거절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be sure, 꼭 확인하랍니다. 직장에 오래, 그리고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물어보래. 10번 바로 만약에 대생략에 안 만들었구나. 네. 너의 직원들이나 너의 팀이 잡초 속에 있다는 것이 명백할 때 그 잡초가 이제 비유적으로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것도 접속사로 연결된 문장, 두 번째 문장이 이렇게 명령문인 거는 그냥 체크는 좀 해야 되겠죠. 그렇죠? 아무런 의심의 여지나 질문 하지 말고 뛰어들어라. 즉 솔선수범을 먼저 보여라가 이 글의 주제입니다. 내용은 분명히 쉽다고 했어. 어법 문제 나올 건덕지들이 조금 많은 지문이었습니다. 네, 정답 1번 돼야 되죠. 그쵸?